이어서 공통모감의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문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강독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제1강에서는 공통모감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공통모감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알면 아주 공통모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철학적 관점하고 명문학적 관점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면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다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공통모감이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를 베이스로 깔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무슨 어디다 발표한 거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항상 강의하면서 하는 내용의 일부를 공통보감이라는 텍스트에 맞춰서 그리고 이 번역서 강독의 관점에서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번역서다 보니 공통보감이라는 고전을 번역을 하면서 사실 번역문을 강독하고 해설하고 일종의 책을 쓸 때는 뭐 주석도 달고 하면서 이게 책을 쓸 때는 역주고 일종의 이제 그 책을 쓴 것을 강의를 할 때니까 강독, 강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책을 쓴다는 거기 때문에 책을 번역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번역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리학뿐만 아니라 풍수, 뭐 관상, 일종의 그 정통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고전들은 번역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 석사나 박사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번역과 고전 강독에 대한 훈련을 받고 별도의 스터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수화를 하다 보니 뭐 저절로 이렇게 고전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스킬도 기르고 여러 가지 뭐 물리도 좀 깨우치고 좀 이렇게 터득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 명리나 풍수 분야 우리 특히 이제 이게 술수학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리, 풍수, 관상 뭐 삼식묘 해서 유김, 기문갑, 태을 뭐 이런 하다못해 육효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의 공부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술적인 속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단순하게 기술적인 거, 기법적인 거 좀 하고 고전을 읽는 텍스트랄까 그 고전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섭렵을 하고 그 번역도 하고 읽고 하다못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인용을 하고 개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적어요. 저는 어찌 됐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번역서의 문제라는 얘기는 일종의 오역의 내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오역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그 공공의 적, 만인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쓸데없는 시비구설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번역서에 대한 본의 아니게 기존의 번역서를 공격하거나 기존의 번역서의 오역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타고난 태생의 어차피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구설과 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감수를 하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강의를 하지 않는 한, 않는다면 모를까. 하는 한, 이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역의 유행이에요, 일종의. 오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글자 뜻을 기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오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이로울 이자예요. 이로울 이자. 이건 일반적으로 이롭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롭다.
이게 1월 2의 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명학 내용에서 명우나 명리나 이 점사 관련된 고전에서 1월 2의 출전은 건괴, 주역 건괴 원형 이 정에서 나온 거예요. 리분리라는 이 개념, 길흉, 득실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원형 이정에서 할 때 원형, 이정 이렇게 해서 그것을 추나추동을 하고 할 때는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벼화변에 벼화변에 이 칼도입니다. 이게. 예, 이거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울 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오행상으로 금을 얘기할 때는 예리하다, 날카롭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잘 좀 아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이런 글자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문장이 잘못 번역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떠날 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떠날 리자가 있잖아요. 이런 리자도 이게 기본적으로 리위라는 말이 있어요. 리위,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리는 이게 908궤에서 남쪽 리궤를 얘기해요. 리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위란 얘기는 화방이란 뜻이에요. 화방.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문장 따라서 해석을 딱 맞게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물리가 터득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극히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역입니다. 이건 봐줄 수 있어요. 몰라서 오역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몰라. 문장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막 정신없이 번역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주어 목적을 이렇게 잘 붙여야 되는데 그냥 쓱 잘못 붙이고 넘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책의 오역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오역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글자 뜻을 잘못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오역의 유형에는 뭐냐면, 참 이 문제가 너무 리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있기 문제예요. 이게 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쉼표, 마침표를 어디서 끊어서 읽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은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이렇게 가면서 마치 이렇게 개다리에다가 소다리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불균형이 돼가지고 찌우뚱 그린다는 뜻이에요. 문장이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쉼표, 이제 표점 문제입니다. 문장 끊어있기의 문제예요. 이것도 문장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뭐 문장을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문장을 읽는 사람이 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까지도 순수한 의미에서의 뭐 오역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장을 이렇게 봤다고 하니 뭐 이렇게 잘 모를 수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미 그 논어에도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란 말이 있잖아요. 논어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공부를 계속해서 해서 자기 공부를 학문을 더 깊게 넓게 이렇게 해서 확장해 시켜 가면서 교정해 나가면서 개정판도 내고 자꾸 오류를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건데 뭐 이것은 뭐 일종의 큰 오역은 오역이 돼 뭐 그렇게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뭐 본인이 몰랐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성 있는 오역들이 있어요. 이건 뭐 명리 전공하시는 분이나 풍수 전공하시는 누구나가 논문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도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석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연구지에 등재를 하거나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연구서를 써서 뭐 이렇게 세상에 출판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 나가면, 어, 어, 일종의 호리지차 천리지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의 잘못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못이 돼도 이것이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잘못이. 그래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서부터 커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끌고 가고 뭐 깊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좀 이렇게 무리가 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런 번역서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제가 이게 개탄하는 문제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또 논문도 쓰시고 뭐 개인 저술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책을 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아전인수로 이해하고 그 정확한 뜻이 아닌데 아전인수식으로 이해를 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하다못해 뭐 이렇게도 되고 두 줄, 세 줄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줄 자체를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고 하면 그냥 이거 차라리 모르는 채로 연결을 해서 그냥 원문이라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걸 쓱 개인적으로 눈감 땡감 하는 식으로 쓱 해서 여기 끄트머리 여기하고 이렇게 쓱 해서 연결해 가지고 적당히 명리학적인 그 내용으로 얼렁뚱땅 하면서 그게 싹 모면에 가는 그런 오역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시중에 그런 책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명리 인구가 가장 많고 풍수 인구가 그 다음이고 뭐 나머지는 뭐 관상 뭐 30계열 유긴 비문학 이런 조금 남아서 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명리 풍수 이쪽의 오류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건 좀 약간 비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은 좀 비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비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째로 이 문장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자는 이걸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독자는 잘 몰라요.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강독도 해보고 번역도 해보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 자체가 옳은지 어쩐지를 몰라요. 심지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있죠. 제가 자평진전이 나가니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제 문장 스타일은 이게 문체는 너무나 고전 티가 나고 누구 이렇게 교수의 책은 약간 현대화식으로 해서 의역을 했네, 직역을 했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도 해가지고 그 말이 또 나한테도 들리더라고. 저한테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몰라요. 원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그 책에 번역서에 그 원문을 실어주지 않으면 더 몰라요. 원문을 정확히 실어주지 않고 그 원문을 교정해서 실어주지 않으면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 번 정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된 걸로 알고 그것을 인용해서 논문을 쓰거나 그걸로 인용해서 공부를 하면요. 정말로 이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차라리 그 책이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문장을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엮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쓱 넘어가는 말 멘트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이 안에 문장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번역서를 읽는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옳은 얘기인지 알고 그렇습니다. 번역서를 읽는 사람은 이게 옳은지 알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건 문장을 통째로 없애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와 유형이 같아요. 이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단락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한 단락, 뭐 이렇게 점이 있고 점이 있다면, 끊어있기 점이 있다면 이 끊어있는 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엮여서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원문을 직접 읽지 않고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해독 능력을 기르고 원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가깝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목표죠.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타이틀 내걸어야 되잖아요. 학습 목표는 오로지 원전 접근성입니다. 저는 한문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술사입니다. 술사고요. 굳이 말하자면 술사라고도 할 수 있고, 술사라면 이렇게 술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술수 학문으로 생기를 유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논문도 씁니다. 실증도 합니다. 논문은 매년 1년에 한 편씩은 한 3, 4년씩은 4, 5년간은 써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실증도 하고, 그리고 제 강의의 80% 이상은 실증 강의입니다. 모든 강의 입문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딱 지나면 모든 게 다 실증으로 돌리고 고전 연구로 다 돌립니다. 제 개인 강의는. 다만 공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책의 이런 출발 자체가 우리는 문화 후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학습 목표를 고전을 어떻게든지 접근해가지고 고전 접근 잘하는 것 그 자체가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자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온고이 지신이라고 됐어요. 온고이 지신. 애것을 연구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새로운 것이 알아지고 지금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떠오르게 돼 있는데 애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나 이것도 지극히 저조한 마당에 말로 착자고 현대 하면 현대가 됩니까 그냥?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아무리 나로가 달나라를 가고 우주 괴조를 넣은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라도 그 과학기술이 그냥 시작했습니까? 수학 미적분에서 덧셈 뺄셈에서부터 미적분에서 그 엄청난 그릇이 누적돼서 흘려가듯이 발달돼서 그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은 누적성입니다. 누적성. 누적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이 어떻게 저는 일관된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목표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강의도 별로 재미도 없지만은 그냥 저는 재밌게 저의 낙이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우르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직역과 의역의 문제입니다. 직역과 의역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아까와 방식으로 아까처럼 통째로 문장을 건너뛰어 버린다든가 어느 한 단락을 건너뛰어 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오역을 해놓고 소설을 써놓고서 번역서가 아니라 그 원문장의 원저자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소설을 써놓고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의역했다는 식의 표현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걸 얼렁뚱당 얼버무리면서 쉽게 말해서 혹세무민을 하는 겁니다. 의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문장 중에 의역의 대표적인 문장이 노어햇입니다. 노어햇이. 대표적인 의역이라면 이런 것을 의역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설하고 평주에 보면 노어햇이 이런 것을 이렇게 노자와 어자가 글자 모양이 비슷하고 해자와 시자가 글자 모양이 비슷한 건데 이것을 글자 모양이 비슷하니 그죠? 이걸 여기 노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글자를 잘못 쓰다 이렇게
노자를 해자로 쓰고, 노자를 어자로 쓰고, 해자를 시자로 쓰는 것과 같은 잘못, 이것으면 직역입니다. 근데 비슷한 글자를 잘못 써서, 불능절도 끝까지 맞추기를 끝까지 할 수가 없다. 끝까지 맞출 수가 없다. 읽기를 맞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의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자를 해자와 같이 쓰고, 노자를 어자와 같이 쓰고, 해자를 시자와 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과 같이 해서, 예, 읽기를 끝마칠 수 없게 한다. 이걸 직역이라고요. 노해시라는 말 자체가 이게 번역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석에. 비슷한 글을 잘못 쓰다. 그래서 비슷한 글자를 잘못 써서, 뭐 읽기를 끝마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을 의역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요. 복고화가 이런 거. 복고화가. 이것도, 뭐, 이렇게 의역과 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곡이 높아서 화답하는 이가 적으니, 이렇게, 예. 곡고학과하여, 이게 곡은 높고 화답은 적어서, 몰세무문이다. 몰세무문이다. 평생 유명해질 길이 없으니, 이렇게 하면 직역입니다. 근데 의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주가 있으면서 기회를 만나지 못하다. 너무 고상하여 일반 사람들의 환영을 맞지 못하여서 평생 유명해질 길이 없으니 이렇게 번역하면 그것은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의역과 직역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것이 또 맞은 양 받아들이는 그 일반적인 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은 유일한 그 학습 목표는요. 고전 접근성입니다. 고전 접근성.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자 뜻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내고 정확한 이론을 정확하게 읽은 속에서 도출해내자. 그리고 그러한 정확하게 읽은 거 가지고 연구도 개인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인용도 하고. 제가 일관된 저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직역과 의역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기는 자기 입장을 옹호해서 쉽게 말해서 합리화하고 어영근영해서 넘기는 이런 태도들, 비학문적 태도, 비양심적 태도는 이렇게 뭐냐면 절대 없어지지가 않고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독자가 있어야 되고 훌륭한 선생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학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이렇게 경종도 울리고 논문도 쓰고 번역서도 제대로 내고 본인도 뭐 이렇게 계속 수정판도 내면서 세상을 조금씩 이렇게 학문을 좀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야 이게 뭐 변화가 생기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마 다들 하십니다. 설마 다들 하시는데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시중에 그런 책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일정 정도 뭐 이렇게 뭐 어느 기관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논문에 인용하는 글 중에서도 아무리 그런 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줘도 제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렇게 뭘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학생들 스스로도. 그게 학생들 스스로도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끊어읽기와 번역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다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걸 베껴 씁니다. 바닥에다 베껴서 쓰고 뭐 생각도 해본다고 이렇게 다 했는데 막상 뭘 해오라고 하는 거 보면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해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논문 쓰시는 분들이 뭐 어느 대학에 누구라고 하고 말 것도 없고요.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데까지는 제가 강의해서 오픈을 하고 뭐 저희 잘못도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학문만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오류의 문제 있죠? 번역서의 문제, 번역서의 유형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말씀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부 하시는 분들 자체가 파수꾼이어야 돼요. 파수꾼과 감시자가 돼서 좋은 글, 좋은 책, 좋은 번역서가 나오게끔 해야만이 학문이 발전합니다. 학문이 발전합니다. 지금 석박사 제도가 명리풍수 술사문 석박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 도입된 지가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양적으로는 석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발달됐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딴에는 나름대로 뭐 좀 뭐 논문도 쓰고 논문을 몇십 편을 썼네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뭐 하는데 그분들 논문을 제가 각주도 달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오류를 지적해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리풍수 워낙 많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로지 좋은 연구하도록 고전 텍스트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높이고 하는데 이 학습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궁통보감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 1강에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를 이렇게 리얼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절실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종의 사전지식의 입장입니다. 사전지식의 입장으로 첫째는 천간지지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좀 하셔야 됩니다. 천간지지 글자 뜻이죠. 자의에 대한 얘기, 글자 뜻에 대한 얘기고 여기의 천간지지 글자 뜻에 대한 얘기고 천간지지의 유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래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의와 유래와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통변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왜 그렇게 간목일간이나 뭐 하다못해 원령 인월을 여기오겠죠. 간목이 인월이 분기니까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류의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모든 기본적인 통변의 출발은 글자 뜻과 그 글자 뜻이 유래된 거 있죠. 유래라 하면 여기서 유래라 하면 첫째 갑골문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갑골문에서부터 예, 갑골문에서부터 쭉 이어져는 글자 모양의 발전 모양 있죠. 그거에서부터 하다못해 이제 이하라는 책의 이하 석천편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나라 때 책입니다. 전부 한나라 때 유진 남북 쪽까지 해서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이제 글자에 대한 천간지지의 차이가 오행대의까지 일부가 나옵니다. 오행대의 수나라 때 쓴 오행대의까지.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쓴 책 어디에도 다 있고 뭐 일부분 다 어디 다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글자 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사기 율서의 천간지지에 대한 글자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석율력지에도 있습니다. 한석율력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남자도 일부 있습니다. 회남자도 일부 있고 연해자평에도 있고 삼명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석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나라 때 소길이 쓴 오행대의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해자평의 글자 뜻과 그 간지체상, 천간체상, 십간체상, 십이지체상 해서 그런 글자 체상에 대한 얘기, 자의와 체상에 대한 얘기가 연해자평에도 있고 삼명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족천수 천미에는 아주 십간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글자 뜻, 그 다음에 유래,
갑골문에서부터 쭉 건너져가는 유래를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천문에서 유래됐다면 천문의 별자리의 뜻과 별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도 연결하면 천간지지 공부는 끝납니다. 참고로 우리가 천간이라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고 지지라 하면 인간 세계에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맞습니다. 천간이야말로 오히려 갑목에서 계수까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는 인간 세계의 통천 관련 인간 세계의 통천 쉽게 말해서 통천수라고 해서 이 나무 있죠. 나무가 사시에 변해가는 모습에 근거해서 이게 일종의 이게 통천수입니다. 통천수 하늘에 통하는 나무다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나무가 사시 변화에 의해서 나무가 사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나무의 모양이 변해가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오히려 인간 세계에서의 사시 변화의 그런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 십천간이고요. 오히려 지지는 그야말로 갑골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오히려 천문의 별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천문의 별자리.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궁통보감에서 십간세상이나 십간성정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이미 뭐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 천간지지에 대한 연구를 우선 좀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천간지지에 대한 공부는 강의는 별도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언제 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하도 뭐 저도 일정도 바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를 좀 꾸준히 오랫동안 좀 해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지는 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일단 뭐 테스트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게 하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지식입니다. 두 번째 궁통보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사기나 한서나 뭐 그다음에 설문해자나 뭐 거기 나와 있는 얘기 있죠. 사기, 한서, 설문해자, 뭐 백호통이 그다음에 뭐 오행정기, 뭐 오행대의 이런 것에 단지 자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있고 거기에 뭐 명리서적인 뭐 오행정기, 삼명통이, 연애자평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합쳐야 돼요. 적천수에도 십천간론이 있고요. 그걸 전부 다 합쳐야 돼요. 합쳐서 천간은 통천수의 관점으로 천간은 인간 세계 지구의 자연 변화 이 나무 수자 나무목 수가 이 수목이 이러한 나무죠. 이런 수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씨앗이 팍 터지는 것에부터 이렇게 열매를 저장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깨우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지지는 천문하고 반드시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음이 그 글자 모양 자체가 사실은 갑고문에서 지칭하는 그 모양하고 천문의 별자리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이걸 주도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도 이미 기존에 있는 연구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섭렵해보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절실한 가장 그 절실한 문제. 그래서 이제 연애자평이 1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연애자평이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오행생극제와의 희기입니다. 오행생극제와의 희기는 오행생극제와 희기는 여기 요 삼명통이 있죠. 삼명통의 번1에 나와 있는 론 오행편이 있죠. 론 오행편이 조화원약에는 오행총론이라고 해서 맨 앞부분으로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로 돼 있는 궁통보감에는 그래서 목, 이렇게 금, 목, 이렇게 수, 화, 토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 그쪽으로 해당별로 이렇게 분절이 돼서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명통에 나와 있는 론 오행편이 조화원약에는 맨 앞부분으로 오행 총론 부분으로 싹 나와져 있고
궁통보감에는 그 목화토금수로 해서 나누어서 별도로 분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론목, 론토, 뭐 론화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에는 실질적으로 궁통보감의 서술적인 의미는 서술적 형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그 각 천간별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별도로 논하는 거라고 제가 제 1강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계절별로 논하는 것은 이미 궁통보감의 체계가 아니에요. 삼명통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삼명통위에 론 오행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가 있어요. 오행 서대승왈 해서 서대승왈 금리 토생 토다금매 해서 금은 토의 생에 의리하나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해서 이런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이 연해자평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해자평에 잠깐만요. 연해자평에 오행 생극제와의 희기라고 해서 제가 번역을 한 책에 예, 제가 번역을 한 책에도 이렇게 있어요. 오행 생극자와의 희기를 시화해라고 있습니다. 이게 권1에 있어요. 권1에 있으니 연해자평에 뭐 오행 생극자와의 희해라고 돼 있는데 희기를 잇든 삼명통의 론 오행편 마지막에 붙어있는 서대승 왈 이렇게 나가는 희기를 잇든 이것을 두 가지는 반드시 선행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공통보감 읽기 전에는. 왜 그러냐면 궁통부감이 첫째 간지 태상학문이에요. 특히 천간태상. 간목은 몇 월 달에 이런 모양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모양으로 갖추고 있으니 아니면 성정이 이렇다, 모양이 이렇다, 뭐 경우에 따라서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극제와의 희기를 어떻게 적용하고 맞출 것인지 딱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궁통부감의 오행 생극의 이론은 결국은 어, 어, 여기 연해자평이나 삼명평에 나와 있는 생극자와의 희기를 뭐 조금 벗어나는 것 정도? 벗어난다기보다도 조금 표현이 다르거나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좀 구체화된 내용이라는 거 외에는 큰 별 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많이 읽으면 그런 거 느껴져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행 연구 차원이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하고 궁통보감을 절실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절실한 문제, 미리 연구해야 될 대목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번역의 문제고 둘째는 선행 연구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는 오역의 문제고 우리가 선각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감시자가 돼서 기존에 잘못된 글들, 잘못된 것들 다 이렇게 해서 좀 고쳐지고 조금이라도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통보감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간지체상, 간지성정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알고 두 번째 오행 생극제와 희기만을 알면 나머지 뭐 태화불급이네 뭐 병약이네 중환네 뭐 이런 모든 문제는 배합의 문제가 뭐가 잘못되네 어찌네 이런 문제는 그냥 이 오행 생극제의 문제를 약간 응용하는 정도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해서 이걸로 마치고 짧게 해서 이건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